안녕하세요. 주런코드입니다. 네, 한번 이번 주 인공지능 신문 기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인즈랩 회의록 자동 정리 AI 서비스 오픈. 이게 보시면 되게 이상적인 기술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회의할 때 이렇게 마이크에다가 그 회의 내용을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녹음 파일이 생성되겠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제 대화하는 그 녹음 파일을 올리면은 자동으로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회의록은 사실 핵심만 정리해 주는 걸 원하잖아요. 뭐 내가 아무리 뭐 뻘소리를 해도 그것들은 다 걸러내주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 맥락에 맞는 그 문장들만 뽑아내줘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고 그냥 그 STT라 그래가지고 내가 말한 걸 텍스트로 떨궈주는 겁니다. 만약에 저랑 저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두 명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두 명이서 왔다 갔다 얘기하는 거를 텍스트로 떨궈주는데, 내가 말한 것과 상대방이 말한 것을 분리해서 떨궈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게 전부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걸 그 서비스를 지금 제공해 주거든요. 이 마뮤.ai라는 곳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뮤.ai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회의록을 검색해보면 회의록 이렇게 있거든요. 회의록 서버 여기 있잖아요. 이걸 검색해보시면 여기에 이제 신규 회의록 작성, 잠시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신규 회의록 작성을 누른 다음에 신규 회의록 작성에 이제 여기다가 음성 파일을 업로드 해주면 엑셀 파일로 아까 말한 텍스트들이 떨궈집니다. 사용자가 누가 말하는지를 구분해서 떨궈주는 정도,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기사입니다. 두 번째는 미공군 폭발물 불발탄 처리 로봇. 이거 뭐냐면 폭탄들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사진 보시면 폭탄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로봇들이 들어가서 사람들 대신에 로봇이 들어가서 위험한 작업을 대신해주는 무인지상 차량 로봇 센터를 이제 주문했다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AI 기술이 여기 안에 들어갔겠죠. 어떤 로봇이 이제 저게 폭발물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어딜 가야 되는지 이런 것 모든 기술에 요즘에 AI가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AI가 들어갔다는 거고, 사실은 이거 완성체는 로봇이니까 뭐 로봇 쪽에서 그냥 AI 기술이 쓰였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원래 그 리스크를 감수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로봇이 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신한은행 인공지능 학습통합 금융서비스 신한 AI 플랫폼 구축. 이거는 그냥 홍보 기사 같아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신한 AI라고 하는 그 조직이 있거든요. 신한은행에 그 조직에서 한 것 같은데, 이제 AI 학습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서비스 플랫폼을 SACP라고 한다. 이 SACP가 정확히 무엇을 해주는지는 아직은 잘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는 뭐 그냥 제공할 예정이며, 뭐 AI 상담 서비스 오로라 챗봇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로드 어드바이즈 솔리치의 포트폴리오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람에 맞는 이제 어떤 금융 상품 추천을 해준다거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제시해 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곳에 쓰인다. 신용평가, 업무부 장려, 뭐 이런 업무 분서, 자동 분류 등 이렇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니까 약간 홍보 기사 느낌이 나죠. 그 다음 보시면 AI 휴머노이드 알터 오케스트라 지휘자 나왔다. 이거는 상당히 재밌어 보였어요. 뭐냐면 이런 식의 어떤 로봇을 만들어서 지휘자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오케스트라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앞에서 지휘자들이 어떤 박자 같은 거를 이렇게 체크해 주겠죠. 뭐 어떤 누구한테 뭐가 이때 쳐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지휘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발적으로 어떤 이렇게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하겠죠. 그것도 뭐 말은 안 하겠지만 표정이라든지 뭐 어떤 느낌, 그걸로 아마 지휘자와 연주자들이 소통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로봇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되게 사람처럼 일부러 만들었지만 아직도 제가 보기에 부자연스럽긴 하네요. 이거가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거 보시면은 조금 근데 전 아쉬웠던 게 이 지휘자가 랑 이렇게 연주자가 같이 찍히는 장면이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약간 홍보 느낌으로만 찍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전체 씬을 보여주는 장면이 좀 찍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은 없었네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다시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 강화학습 로봇은 사람이 보여주는 것으로 티칭 없이 사람 처리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저번에 말했듯이 예전에 그 ICCB 리뷰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제 어떤 로봇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알고리즘이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 구글의 알파고 오목 뜨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강화학습을 이용한 건데, 그런 식으로 어떤 CES에서도 이제 자주 등장했었죠. CES에서도 막 로봇이 이렇게 막 물건 구별하고 이렇게 약 같은 거 구별하고 이런 영상들은 다 강화학습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과 관련된 많은 알고리즘이 강화학습을 이용한 거라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로봇이 사람처럼 티칭 없이라고 하면은 어떤 알려주는 거 없이 일한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뭐 데이터를 분류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줘야 되는데 로봇들한테 그런 거 없이 일한다는 거예요. 제목만 보면은 진짜 대단해 보이죠. 근데 내려가 보시면 여기서 그래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연구팀은 머그잔, 유리잔, 숟가락, 포크, 나이프, 큰 접시, 작은 접시, 이 그릇의 식기들을 구별하는 것을 로봇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제 생각은 안 되죠. 이렇게만 봤을 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로봇이 이거는 유리잔, 저것은 머그잔, 저것은 포크, 이런 거 구별해서 로봇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로봇의 팔을 이용해서 움직였다는 건데, 이게 뭐 얼만큼 대단한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안 와닿죠. 사실 안 와닿는 게 당연해요. 아직은 갈 길이 멀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 속 로봇은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만 해도 대단한 것으로 지금 이제 평가받는 겁니다. 그때 CES에서 나왔던 예시로 이렇게 알약이 있을 때 이 알약을 뭐 빨간색은 왼쪽, 파란색은 오른쪽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것들, 이런 것을 단순 작업 그 노동에 이런 것들이 쓰이면 인건비가 엄청 많이 줄어들겠죠. 물론 이것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할 때 데이터들을 우리가 티칭 없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동영상이 있는데 이건 잠깐만 볼게요. 보시면 로봇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구별해서 넣는 다른 곳에 넣는 거죠. 이것은 접시라는 걸 로봇이 알아서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아도 로봇은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미래에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연구겠죠. 네. 그 다음 거 보시면 코로나 뉴스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네요. 코로나 뉴스가 보면 알리바바가 20초 만에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CNN을 이용해서 NLP와 이용해서 했다는 거고, CT 이미지를 가지고 했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CT 이미지가 찍히는데 이걸 보고 바로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20초 만에 알 수 있다. 성능은 어느 정도냐? 96%. 인공지능 진단 세트를 개발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중국에서 쓰이고 있다. 뒤쪽에서 그 BBC 뉴스에서도 이걸 다루는 기사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만 있다가. 아무튼 코로나에서 CT 영상을 가지고 판별할 수 있다. 성능은 96%다. 네. 그런 중국에서 이제 개발했던 기사 있고, 한국에서도 있어요. 뷰노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의료 영상 스타트업이거든요. 이 회사에서 솔루션을 이제 코로나19로 개발했다. 여기도 똑같이 CT 영상을 한다. 근데 약간 앞에하고 조금 사진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만 이용한 거고, 지금 뷰노는 이것만 이용한 건데 보면 뭐 알리바바는 뭐 다른 것도 이용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뷰노는 이것만 이용한 것 같고, 뭐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사만 봤을 땐 그렇다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성능이 여기는 99%래요. 여기는 조금 99%에 도달한다. 근데 이 성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성능이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100명의 환자가 있을 때 한 80명은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이고 20명 걸렸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100명 모두 코로나에 안 걸렸다고 예측을 하면 성능이 몇 프로죠? 80%죠? 그러니까 80명 맞춘 거잖아요. 안 걸렸다고. 100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이 비율이 달라요. 그러겠죠. 코로나에 지금 뭐 100명 사람 뽑아놓으면 50명이 걸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정확도로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가져왔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정밀도와 재현율이라는 것을 비교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코로나에 걸린 사람 중에서 몇 명을 맞췄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0명이 걸렸으면 이 100명을 기준으로 이제 성능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20명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 환자 중에서 20명 중에 몇 명을 맞췄는지, 뭐 20명 중에서 8명만 맞췄다. 그러면은 실제 정확도는 뭐 100분의 몇이 되겠지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20분의 8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식의 개념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 전공에 관련된 얘기니까 넘어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떤 보면 그냥 정확도를 비교한 것 같은데, 그래서 99%가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는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99%만큼의 성능이 나온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건 BBC 뉴스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의 기술이 반격.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중국에서는 워낙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를 좀 자동화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구조 로봇. 뭐냐면 로봇이 이렇게 떠다닌다고 해요. 떠다니면서 어떤 사람의 열 감지기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로봇이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이렇게 위에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몇 던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가끔씩은 이제 비접촉 전달, 그러니까 어떤 상품, 마스크라고 하면 마스크를 전달해야 되고, 그 걸린 사람들한테 소독제 같은 거 살포하고, 사람이 하면 위험하니까 로봇이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있고, 돈이 많이 드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잭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부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되게 여기 신기술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신기술도 많이 들어가고, 또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뭐 아니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급하니까 하는 거겠죠. 그리고 빅데이터 인터넷이다. 이것도 뭐냐면, 그냥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만약 지나간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열 감지 영상이 잡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자동으로 판별해 준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얼굴 인식 기술이 되게 발전돼 있어요. 많은 기사에서 나왔는데 중국에서는 얼굴 인식 기술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거의 맞춰낸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코로나 걸린 사람을 자동으로 잡아준다. 이런 열 감시를 이용해서 뭐 그런 것도 이제 사용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국인들이 이렇게 직장으로 이제 나간다고 해요. 물론 재택근무 같은 것도 하겠죠, 중국에서도. 근데 가끔씩 이렇게 발생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가지고 이제 그걸 감지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앱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앱이 있는데 앱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이 공공장소에 있어야 되는지 집에 있어야 되는지를 뭐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동선 같은 것도 이렇게 메시지체별,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 같은 거겠죠. 카카오나 뭐 네이버, 페이스북 이런 것도 통해 가지고 어떤 추적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켰고, 또 뭐 이런 새로운 기술로 우리는 감염을 제기하는 경우에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막 사용하면 안 되죠. 원래 뭐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뭐 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사용할 거예요. 실제로 기술은 가능해도.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문제들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위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개인정보 보호를 불러일으켰지만 뭐 중국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걱정들이 있다고 하네요. 어제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AI 기술들이 이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